네, 뭐 여러 리포트를 보면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모자란 것들을 증설하는 그런 시기로 접어든다라고 그런 아주 인덱트 리포트, 아주 연구를 아주 깊숙이 해서 한 그런 리포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공정, 장비, 부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SK투자증권 한동희 연구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먼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방안이 갖는 의미 이전에 결론부터 좀 얘기를 좀 꺼내고 싶어요. 앞으로 그 반도체 쪽에 특히 파운드리 쪽에 캐파 증설이 많이 일어날까요? 일단 구조적으로 지금 파운드리 업계는 메모리 대비해서 더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던 차량용 반도체, 뭐 요즘에 뉴스들을 많이 보면은 반도체가 부족해서 자동차 출하가 늦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일단 지금 대부분 다 신뢰성 측면에서 8인치 웨이퍼를 활용한 파운드리 제품들이 많습니다. 근데 8인치 파운드리 캐파를 빨리 늘리기에는 좀 병목적일 수 있는 게 장비가 일단은 부족하고요. 이제는 8인치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지금 12인치로 전환이 지금 돼야 되는 사이클도 같이 맞물리게 되어 있고, 지금 미국 정부가 TSMC, 삼성전자, 이렇게 한국과 대만 지금 선두권 업체한테 증설을 요청하고 있는 것들도 지금은 메모리 대비보다 파운드리가 지금 먼저 선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파운드리 수급이 빨리 풀리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증설 사이클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방안을 해서 뭐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지난 한 2년 동안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전자의 고위직과 직접 만나서 사실은 미국의 공장을 뭐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계속해서 이번에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만, 사실은 예전에 이런 문제 없이 잘 수입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소위 아주 문제가 크리티컬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과거와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가 좀 네. 다를 수 있는 점은, 네. 지금 일단은 미중 무역 분쟁이 촉발이 된 상황에서 지금 반도체에서 중국이 지금 굴기를 외치고 가파르게 증설을 하고 있어서 지금 글로벌 반도체 시장 내에서 중국의 입김이 세지는 거를 일단은 미국은 원치 않는다라는 게 과거 대비해서는 지금 현재의 상황일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스스로 이제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협력을 통해서 견제를 해야 되는가라고 봤을 때는 지금 후자의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국, 그러니까 반도체 빅4라고 하면 사실 국가별로 봤을 때 미국과 그리고 한국, 대만, 일본인데요. 근데 반도체 전체 시장 내에서 세부 산업별로 좀 나눠보면은 반도체 생산,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 설계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미국 떠올리면은 반도체 관련된 업체로 가장 손꼽아 얘기하는 업체들은 보통 이제 뭐 퀄컴이나 엔비디아, AMD, 생산업체는 사실은 마이크론과 인텔 정도밖에 없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 시장이 가장 크지만 미국은 생산보다는 설계랑 소재 부품 장비에 더 강점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을 늘려야 되는데 마이크론과 인텔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인텔이 다시 한번 파운드리를 시장을 다시 한번 증설을 하기 위해 파운드리 시장에 다시 재진입을 시켰지만은 메모리 업체는 마이크론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생산이 강한 나라와 협력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에서 가장 강한 한국과 대만이 이제 그 협력자로서의 같이 이제 좀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TSMC, 삼성전자한테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지어라라고 투자세액 공제라든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한마디로는 생산이 약한 미국이 생산이 강한 나라와 협력을 해서 조금 더 반도체에 대한 패권을 쥐고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목적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말씀을 들었는데 한동희 연구원. 근데 저희가요, 사실은 미국에서 공장을 세워서 인센티브를 받고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걸 이제 한국에 가져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부강해지고 또 세금도 많이 내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TSMC랑 좀 경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TSMC와 파운드리 쪽에서 경쟁을 하는데 한 2년 전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엄청난 투자를 한다고 해서 그때 무슨 파운드리 관련된 종목들이 막 두세 배 올라가고 특히나 그 지금 제가 기억나는 종목들은 뭐 네패스 이런 것들 예, 난리가 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2년 후에 보면 하나도 못 따라갔고요. 파운드리 쪽도 사실은 점유율을 잃은 편입니다. 근데 이제 뭐 드림팀을 또 만들었다고 그러고 얼마 전에 그 바이든 대통령하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사인한 거 보면은 그게 이제 3나노 공정으로 만든 웨이퍼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 미세 공정화를 TSMC를 따라잡아서 우리가 이 파운드리에서도 조금 소위 말해서 기술력을 따라가서 밸리에이션도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일단 그 2년, 3년 전에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네네. 종목들이 이제 주가가 많이 좋았던 이유는 네. 그때 이제 비전 2030을 제시하면서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TSMC를 캐치업하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표명했었는데요. 네. 근데 그때 대규모 캐파 증설이 일어났던 건 아니었고요. 네. 그 관련된 업체들이 주가가 올랐던 것들은 기존의 삼성전자가 담당하고 있던 후공정 외주 물량 자체가 이제 인하우스 우선 정책에서 외주를 활용하는 정책으로 선회를 하게 되면서 구조적으로 서플라이 체인들이 향유할 수 있는 수혜 강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2년이 지난 후에 말씀하셨다시피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내려왔다. 사실 맞습니다. 사실 내려왔던 근본적인 이유는 삼성전자가 못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투자 강도가 워낙 거셌고 그들은 지금 삼성과 TSMC 대비 더 레거시한 제품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난이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에서 캐파 증설을 많이 하게 되면서 그 생산량으로 점유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생산량 기준으로는 점유율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사실 보는 게 맞고요. 그 사이에 인텔도 다시 파운드리 사업을 접었다가 다시 이제 진입을 하고 다시 초기 투자를 집행을 하면서 점유율이 빠졌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의 기술력 자체가 과거 대비해서의 입지가 내려왔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단 공정 관련해서는 지금 삼성전자와 그리고 TSMC 2파전으로 가고 있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맞는데 다만 지금 반도체 미세화 경쟁력 관점에서 전공정에서의 그 노력들이 과거 대비해서 좀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하이엔드 패키징, 후공정에 대한 지금 고도화가 수반이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대만 대비해서 한국은 후공정의 고도화를 먼저 시작을 못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요약해서는 선단 공정에서는 지금 다시 파운드의 사업을 시작한 인텔이 단기적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고 일단은 EUV의 수급적인 문제도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경쟁력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라고는 보여지지 않고요. 앞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후공정의 고도화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져서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이 잃어버리는 사이클이라고는 판단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선단 공정에 한해서는요. 자, 후공정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후공정 업체들한테는 좋은 내용일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네. 물론 투자가 좀 병행이 돼야 되겠지만. 네. 자, 이제 파운드리 쪽을 갖다가 조금 보면 사실은 선단 공정은 좀 비슷하게 쫓아가고 있는데 대만에 비해서 후공정, 소위 말해서 이제 그 패키징 뭐 좀 회사를 얘기해 볼까요? 뭐 힘텍이나 네패스나 대덕전자나 뭐 LG나 삼성전기나 이런 데서 하는 하이엔드 패키징을 좀 말씀하시는 건데. 네, 기판입니다. 그 기판이죠. 예.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병행이 돼야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메모리 쪽으로 넘어가서 메모리가 우리가 이제 기다렸던 게 뭐냐면 인텔에서 사파이어 래피드가 출시가 돼야지 그게 서버 쪽에 들어가고 서버 쪽에 들어가면 그게 DDR5가 적용이 되니까 또 거기서 또 좀 비싼 DDR4 아니고 5를 좀 팔고 그럼 마진이 좀 늘어나고 네. 뭐 이렇게 되길 기다렸는데 이제 나왔어요. 네. 나와서 다행입니까? 안 나온 것보다는 다행이라고 볼 수가 안 있겠죠. 나온 것보단 다만 다행이다. 이게 네. 사파이어 래피즈의 출시는 사실은 업황이 좋아지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이고요. 사실은
사파이어 레피즈만 갖다가 세트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파이어 레피즈가 적용된 세트가 만들어져야 되는 그 필요한 뭐 서버용 FPGA 기판도 있을 거고요. 뭐 PMIC 비롯한 다른 비메모리들도 다 똑같이 수급이 원활하게 되어야 세트의 생산이 빠르게 일어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서버용 FPGA 기판들은 지금 모든 업체가 증설에 나서고 있는데 상대적으로는 지금 물량이 좀 뒤늦게 풀리고 있다는 게, 그게 상대적으로는 조금 속도로는 좀 더딜 수가 있겠지만은 방향성은 맞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좋아지고 있고, 근데 아까 이제 얘기하신 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후공정 패키징인데 패키징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제일 고도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 그 자체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 그룹들.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그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코스닥의 그런 중소기업들. 네. 뭐 굉장히 이제 사이즈가 커져서 중소기업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이제는. 네. 그 중에서 탑픽이 어디가 있습니까? 일단 하나마이크론이 저희 그 오사트 관련된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고요. OSAT, 오사트 관련돼서 하나마이크론이 네. 조금 좋다고 보이는데 네. 이 브라질 법인 상당히 문제 많았었는데 좋아졌습니까? 네, 좋아졌습니다. 작년 연간으로는 일단은 BEP를 달성했는데 올해 1분기 때부터는 지금 수익성 관점에서 지금 영업이익률 3% 4%대로 지금 회복을 해 있고요. 그리고 마진율이 올라간 거와 더불어서 지금 매출 볼륨도 상당히 지금 커지고 있다는 게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 브라질이 과거에는 패키징만 담당을 했었는데 이제 모듈까지 같이 사업을 추가하면서 지금 외형 성장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 핵심적으로는 이제 올해 삼성전자 비메모리 패키징 테스트에 대한 투자가 구조적으로 일어나면서 매출과 수익성이 동시에 좋아지고 있고, 작년 말에 SK 하이닉스와 계약한 2029년까지의 후공정 턴키 사업이 올해 4분기 때부터 가시화가 되기 시작해서 2025년까지 구조적인 성장을 이끌 수 있는 포인트가 올해 연말부터 시작이 된다는 점도 반도체에서 중장기 성장을 논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고요. 업황 대비해서 더 높은 성장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오사트 내에서 가장 선호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좋아하시는데 제가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이 실적이 많이 늘 수 있다. 네. 과거에 조금 부진했었잖아요. 다른 오사트 업체보다. 네. 그렇죠, 비교하면.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후공정의 그 소위 말해서 하이엔드 후공정을 선호하시고 앞으로 이 후공정에 상당히 이 중점을 둬야 되는데, 기술력으로 따지면 우리가 후공정에서 굉장히 많잖아요. 기술력만 딱 놓고 보면 어느 회사가 기술력이 제일 지금 강합니까? 사실은 다 겹치는 분야들이 있지만은 네. 하고 있는, 그러니까 똑같이 예를 들어 서버 디램에 패키징을 한다고 해도 네. 그 난이도가 다 다릅니다. 적층 단수 다 다르고요. 네. 똑같은 아이템이라도 하고 있는 스펙들은 다 다를 수가 있겠는데, 개별 업체별로 기술적인 경쟁력을 차등을 둬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사실 아까 제가 후공정에 대한 중요도를 말씀드리면서 이 오사트 업계를 좋게 보고 있는 이유는, 하이엔드 패키징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주력으로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 서플라이 체인들, 뭐 하나마이크론이나 SFA 반도체 뭐 이런 류의 업체들이 그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기존의 로우엔드, 미드엔드 아이템들을 지금 인하우스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하이엔드 공정에 대한 개발과 증설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 두 가지는 신규 공장을 또 짓고 사람을 또 뽑아서 시행착오를 겪는 방식이 하나 있겠고요. 신규 공장을 짓는 거는 좀 지양하면서 기존 공장에서 담당하던 아이템들을 외주화 비중을 높여서 외주화를 시킨 다음에 그 빈 공간에서 이제 하이엔드 패키징에 대한 투자를 집행을 하면서 인하우스에 대한 효율화를 시킬 수 있는가, 그 두 가지 방식에서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외주화 비중을 올려서 인하우스의 효율화 방식으로 지금 후공정 투자를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과 하이닉스가 하이엔드 후공정에 대한 투자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미드 로우엔드에 대한 아이템들의 외주 비중이 증가한다.
그래서 이 낙수 효과로 이 서플라이 체인 업체들이 반도체 업황 대비해서 고도화된 성장을 장기간 누릴 수 있다라는 게 사실 핵심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서플라이 체인들의 기술 수준은 다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서버를 하는가, PC를 하는가, 모바일을 하는가, 삼성만 하는가, 아니면 하이닉스도 같이 하는가, 해외까지 같이 하는가, BMO리까지 같이 하는가, 이 아이템과 사업군에 대한 차별성 자체에서의 경쟁력을 논하는 게 사실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이 그래도 지금 상태에서는 주가적인 측면, 밸류에이션 측면 다 봤을 때 네. 그래도 가장 선호가 되는 종목이다. 후공정 업체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한동희 연구원하고 여러 가지 말씀 나눴는데요. 반도체 조금 기대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뭐 사파이어 래피드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자, 뭐 바이든 대통령도 또 왔다가 방한했다가 돌아가셨고, 네,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